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SND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삼수하고 전문대 입학했고 졸업 후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26에서 27살쯤 세무직 공무원 3, 4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2년차 소방공무원 준비했습니다. 결국 오늘 한 문제 차이로 필기 불합격했습니다. 저는 세무공무원 포기할 때 절대로 공무원 준비하지 말라고 했고 이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 시험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때 또 소방 현직인 친구가 인원 많이 뽑으니 시험 준비하라 했고 또 때마침 군 전역 후 소방 특채 준비하는 친구의 말에 같이 준비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친구의 신경이 걱정되지만 친구의 말은 아무렇지 않다. 더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일단 일하면서 생각해 보겠다. 란 말에 또다시 걱정입니다. 친구 집안이 잘 살면 공부한 기간이 있고 저도 응원해주고 싶은데 부모님도 많이 나이가 드셨고 집안 형편이 임대아파트 알아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참으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매년 시험 끝나고 수 사주는 것도 이제 힘들고 정답이 없기에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는 건지 친구의 부모님이 공부에 한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공부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심했는데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도 소방 합격한 친구가 세무직 시험 납방한 친구의 집에 왔을 때 친구가 세무공무원 포기하고 다른 분야 하겠다 했을 때 소방 합격한 친구 앞에서 면박을 줬다고 하더군요. 내년부터는 공통과목 인증제로 변경된다 하고 티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할까봐 걱정입니다. 현명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참. 근데 정말 잘하네요. 친구분의 어떤 집안 사정을. 사실 뭐 친구라 하더라도 집안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분들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오래 봤나 보네요. 예.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 나이를 한번 계산해보면 20대 삼수했다는 건 22살 23살에 전문대 입학을 했고 전문대 졸업했으면 2년 25 군대 갔다 오면 27 27살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3, 4년 정도 준비했으면 30살까지 했고 그러면 또 소방공무원 아까 그때 2년 준비했으면 지금 현재 한 32살에서 31살 공부를 너무 오래 했네요. 세무직 3년 소방 2년 세무직 할 때 그 사연자분이 하지 마라 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너 진짜 페인 되겠다 내가 봤을 때도 한 만큼 했다 아무리 생각해 너 이 길 아닌 것 같아 뭐 공무원 돼도 못 먹고 사는 것도 뭐 공무원 돼도 뭐 무조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안 된다고 해서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여기 매달리냐 세상 물정 모른다고요 당연히 모르죠 취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 친구분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6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지 않습니까? 소망시험.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뭐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혹시라도 준비하면. 그럼 32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20대. 네.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수능 3년. 그리고 공무원 시험 6년. 9년이죠. 20대를 9년 동안 시험으로만 보낸 거예요. 혹시 사연자분은 뭐 공무원
거예요? 사연자분은 공무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준비했었다고요? 아, 진짜요? 아, 해경요? 그럼 사연자분 붙으신 거예요? 아, 친구들 다 준비했네. 아, 탈출했다는 거는 접었다는 얘기죠. 하다가 안 돼가 접은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공무원 되기 힘들 것 같아요. 물리점차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님도 알다시피 그 예전에 만만하던 그 소방 시험이 아니잖아요. 소방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지원자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소방 이미지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절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당연히 절밖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6년 동안 공무원 시험 보면 사실 본인도 알 거예요. 합격하기는 이제 글렀다는 거 아는데 왜 포기를 못하냐 하면, 자,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도 이젠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다만 포기하고 나서 뭘로 먹고 살지 모른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할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 일생일 때 시험밖에 안 봤는데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적고 나서 계획이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면 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은? 그 님은 저 친구가 어떤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 하는 게. 그 친구 입장은 어때요? 그 친구는, 아, 여기 친구 내에 나와 있지. 음,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장, 근데 어디서 취업을 하겠다는 거죠? 직업의 선입견은 없는 것 같다고요? 혹시 전문대 나왔을 때 전공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친구분 전문대는 졸업했잖아요. 전문학사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졸업할 당시에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산업 디자인과에 못 살리겠네요. 못 살립니다, 여러분. 4년제 산업 디자인과도 답이 없는데 2년제 산업 디자인과면 지금 뭐 졸업한 지가 이제 6년 넘었지 않습니까? 아, 7년이네. 저 친구도 분명히 자기가 졸업한 전공 가지고 전공 못 살릴 것 같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겠죠? 분명히. 전공을 살릴 것 같았으면 전공을 일해보고 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전공을 살릴 새도 없이 그냥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도 내가 이 직업으로 뭐 어떻게 뭐 잘 되거나 밥벌이 하기 힘들겠다. 이거 나와봐야 뭐 뾰족한 대안이 안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전공 살리기 힘든 거네, 사실상. 무늬만 전문학사네요, 어떻게 보면.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 친구분하고 사연자분 사시는 지역, 같은 동네 사실 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서울이라고요? 아, 서울이면 보안업체 자리가 있는데. 근데 또 보안업체 얘기하면 붕어야 무슨 경비업체에서 나왔냐, 뭐 이렇게 또 댓글 달릴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못 하겠어, 이게. 어. 붕어 형, 경비업체에서 한 명이 소개받을 때 얼마씩 받습니까? 또 이 댓글 달릴까봐 또 얘기를 못 하겠어, 이게. 어. 부모님이 가만히 있어. 근데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한테 독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따라주면 괜찮아요. 뭐냐면, 일단은 부모님하고 벗어나야 돼. 부모님하고 좀 생이별 하다시피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기 큰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게 그거야. 공무원을 포기 못한 이유가,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원인이 분석이 됐는데, 공무원을 포기 못한 이유가, 본인이 아쉬워서도 있어요. 아쉬워서도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같이 살면 접을 수가 없어요. 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깝긴 하죠. 저도 한 문제 차이 떨어져 봤어요. 곱게 자랐다고요. 보니까 이걸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왠지 부모님한테 좀 맞고 살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좀 많이 혼나고 좀 언어폭력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 앞에 있으면 왠지 좀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내내거리고 그냥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부모님 의중이 좀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은데 힘든 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자기 자식 이제 너무 이제 곱게 키워서 어디 뭐 몸 쓰거나 힘든 일 하는 거 아니 못 시키게 하죠. 예. 저게 뭐죠? 애지중지 친구를 낳았다. 저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분 왠지 서울에서 공주하라고 끌려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이 아니라? 아닌데? 군대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인데? 아, 공주가 아니라 공부. 공주로 가길래. 아, 저분도 지금, 제대로 타이핑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 술을 많이 드셨나 봐. 나 갑자기 뜬금없이 공주, 뭐야? 아, 여자였나? 이렇게, RT 출신인가? 내가 갑자기 다시 봤잖아,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자 32살도 정말 답이 없네. 아까 잠깐 공주라고 하긴 했는데 여자인 줄 알고 잠깐 봤는데, 여자 32살이면 더 답이 없다, 이거 진짜. 남자는 어디 보내면 여자분 더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빵 공장으로 가야 되겠네. 제가 봤을 때는요, 친구한테 조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그냥,
서울 탈출해라. 너 부모님하고 살다가는 사람답게 못 산다.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 살래? 그렇다고 너희 부모님이 너 책임져 줄 것 같아? 너 임대 아파트 알잖아. 그 좁은 데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만 살고 있잖아. 그런데 물들면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 말대로 원자력 발전소 저 괜찮아. 네. 좀 내향적인 사람들, 뭐 사람 안 만나는 사람들은 저게 좋아요. 괜히 좀 활동적인 사람들은 저 발전소 같은데 버티기 힘들어. 왜냐 발전소가 굉장히 오지에 있거든요. 시골보다 더 오지에 있어. 그런데 자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안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해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말하고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음? 어? 부모님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네 스스로 알아서 지방에 일자리 구해서 취업해라.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에 살 수는 없잖냐. 네. 의상하더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의상하더라도. 자 보면 사연자분도 좀 웃겨. 이제 상처받을 나이 아니면 31살이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한다고 의상하고 뭐 갈라질 것 같으면 그럼 친구관계 애시당초 끝났겠죠. 님도 좀 웃겨요. 뭐냐면 너무 친구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 냉철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님이 정말 친구라면요. 냉정하게 결단을 낼 수 있도록 딱 잡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 아니 남자가 사랑고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스스로 밥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듣는다고 상처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친구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님도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생각해봐. 31살에 집안일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먼저 받고 앞가림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절대 못할 테고 평생 부모님한테 구박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들으면서 살 겁니다. 그동안 많이 봐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님도 아시겠지만 그 임대아파트, 저도 임대아파트 알거든요.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임대아파트 똑같겠죠. 그 열평 난짓한데. 가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고 환경이 안 좋아. 몇 번 놀러 가도 나도 다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뭐 주변에 임대아파트 사셨던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뭔가 무거워져요. 나도 잠깐 친구 보러 거기 이제 임대아파트 가도 왜 그 특유의 그 좀 다운돼 있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 보면 이제 좀 몸 불편하다거나 캠핑에 오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일반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갔다 오고 나면. 예.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닌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보면 약간 그런 거 정부의 지원금 받고 뭐 기초생활 수급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와야겠다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예. 대부분 아마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제 기초생활 수급 그 돈 받고 일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왜 일을 시키지 않느냐고 하면 이것도 있어. 자,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일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공무원 그러니까 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부모님이 그 아파트 사시면서 지원금 받으실 거예요. 지원금, 정부 보조금 같은 거. 예. 생활 지원금 받는데
만약에 친구가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 소득이 잡혀가지고, 예,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을 안 시키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라는 것 같아요. 자꾸 품 안에 두면서. 이래서 사례보험 신고하잖아. 그러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아들 소득이 잡힐 거 아니에요. 잡혀버리면 구청에서 뭐야 돈 벌잖아. 근데 돈 왜 받아? 다음 달부터 끊어야겠네? 그럼 끊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와야 돼. 이거 확실하게 나와야 되네. 나와야겠네 이거.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왠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확실한 이유를 얘기했죠. 공무원 합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도 돈 모으고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어. 일하면서.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부모님한테 계속 잡혀 사면서 환경적으로 안 좋은 데서 계속 살면서 사람답게 일도 못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노예만 되고 그게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서울을 가능한 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경기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거든요. 네. 그 임대 아파트 조건이 어떤 그런 생활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공시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공시 설령 그 친구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 그늘 안에 살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 그렇게 보호받던 사람이 소방 일을 할 수 있겠어?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그 친구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소방일 할 수 있겠냐? 소방일이 기본적으로 멘탈이 세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지원하더라도 서울청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보통 소방공무원은 주소에 잡힌 것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청이 지원하겠네요. 서울청 많이 빡십니다. 지방은 좀 낫거든요. 소방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 어떤 워라밸이나 근무 여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통 소방공무원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 서울은 아닙니다. 정신 없습니다. 설령 이 친구가 소방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난 오래 버틸 거라 생각 못해요. 청약 임대주택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님이 한번 얘기해요. 친구한테. 너 부모님한테 더 이상 그렇게 잡혀 살지 않으려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부모님 그늘 안에 사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 나이도 찾고 할 만큼 했잖아.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서울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찾아보면 기숙사 지원되는 데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말고 한번 다른 데 가서 일해봐. 이렇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사연자분 안 되면 놔둬요. 안 되면. 안 되면 그렇게 살게 두세요. 솔직히 여기서 그 이상 하면 오바입니다. 그냥 얘기 한번 하고 이 친구가 내 말 안 듣네? 그럼 놔두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 심성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심성 좋은 게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자꾸 편드는 것 같은데요. 심성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심성 좋은 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심성은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님 같은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잘 들으세요. 님이야 그 친구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난 심성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험한 거 그것만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나이 먹고, 친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저는 다르게 봐요. 제가 그 님하고 뭐 그 친구분하고 깊은 관계 아니기 때문에 일절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라도 있잖아요. 한번 얘기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고. 예? 한번 얘기하고 나서 얘가 안 들어먹네. 고집 세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비두세요. 그 이상 얘기하는 거 오바입니다. 그 이상 간섭하고 하는 건 오바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그 친구 인생이지만 사연자 본인 인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이제 사연자보다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올해 31살이고 32살이잖아. 그러면 뭐 남의 인생 신경 쓰는 것보다 솔직히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내 살기도 바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뭐 그 사람의 정이 있다거나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은 어떻게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관철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랑 뭐 같은 마음 먹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고 치우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뭐 힘들어지면 그 친구 업보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 님이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안해 합니까? 그 친구가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다 그렇게 된 건데 본인이 왜 슬퍼하고 왜 위로해? 그 친구 인생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시험 납방하고 나이 차고 경험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것도 본인 책임이야.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부분에 본인이 마음 상해하면서 좀 감정이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시험을 다시 준비하건 독립을 하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야. 나는 그냥 친구로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얘기가 안 먹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안 먹히면. 세게 한번 얘기하고 얘가 내 얘기 안 듣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회에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저 친구 업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냉정한 건 냉정한 거예요. 예.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